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이제 6월 항쟁, 6월 항쟁의 결과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4.19 혁명의 키워드는 3.15 부정선거, 김주열, 그리고 이승만 하야, 그리고 내각 책임제. 요게 이제 키워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키워드는 계엄군과 시민군,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신군부, 신군부 유신철폐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됩니다. 5.18 그 관련된 기록들이 그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6월 항쟁의 키워드는 박종철 고문치사, 박종철, 그다음에 4.13 호헌, 그리고 이한열, 그리고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시험에 매번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태우 정부 이후의 모습인데요. 자, 이제 9차 개헌. 그건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최초의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9차 개헌 87년도에 이루어져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6월 항쟁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그 역사의 선물을 고스란히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때 이제 야당이 원래 권력을 가져가는 게 순서겠죠. 그런데 그 야당이 분열을 해요. 김대중, 김영삼 분열을 하면서 신군부의 일원이었던 노태우가 다시 3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30%대. 네. 왜냐면 그 김대중과 김영삼이 분열하는 바람에. 이러면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노태우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의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북방외교예요. 북방외교. 이제 이때 이제 소련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주변 국가들, 소련의 소위 위성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독립하는 그런 모습들. 아주 정말 전 세계가 격변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고 나왔던 게 북방외교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리가 수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는 모습들이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과도 수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도 이때 이제 수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소련은 이제 없죠. 지금 러시아로 연결이 되는데, 어쨌건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나왔던 게 뭐였냐면, 이제 여소야대였어요. 여소야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야당 쪽을 밀어줬습니다. 야당 쪽을 밀어준 거예요. 야당 쪽을 밀어주면서 이제 민정당이 이제 결국은 여당인데 작아진 거예요. 여당이 작아지고 야당이 커진 거죠. 국회는 이랬어요. 국회는 여소야대인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노태우 정부에서 뭐 정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력을 발휘한 거예요. 노태우 정부에서는. 그래서 결국 야당에 있었던 김영삼, 김종필을 데려와서 3당 합당을 통해 가지고 다시 여대 야소로 바꿔버린 것이죠. 여대 야소로 바꿔버린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3당 합당 이야기입니다. 자,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에 이어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결되었으니까 이제 북한과의 그 관계 개선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통일 노력을 한번 볼 텐데, 일단 이때 이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지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때 체결돼요. 그러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불가침. 네, 일단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 라는 거.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는 뭐냐면 남과 북이 합의를 본 내용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현대사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한 문제 나오고 통일 문제가 한 문제 나오게 돼 있어요. 민주화 운동 키워드는 제가 설명드렸고, 통일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7.4 남북 공동성명의 키워드가 뭐였냐면 통일 3대 원칙이잖아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그 원칙,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요게 이제 키워드라면,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여러분 남북 기본합의서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남북 기본합의서.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다면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남북 기본합의서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그 관계를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남북의 관계는 뭐냐? 이건 잠정적 특수관계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잠정적 특수관계다. 이제 언젠간 통일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둘의 교류는 민족 내부 간의 교류를 봅니다. 국가와 국가의 어떤 그 뭐 수출입이 있을 때, 수출이나 수입이 있을 때, 국가의 어떤 그런 교류가 아니라 민족 내부 간의 교류를 본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서로를 이렇게 규정하는 그 관계를 남북 기본합의서에 담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뭐 솔직히 좌와 우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박정희 정부 소위 왜 우리가 저 오른쪽에 있는 그런 정부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우익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좌익은 그러니까 우파는 좀 이제 보수, 그다음에 좌파는 좀 이제 진보, 뭐 이렇게 이제 편의상 나눌 때 박정희 정부라든지 노태우 정부는 오른쪽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지금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의 어떤 출발들을 지금 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런 소위 그들이 지금 이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통일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예, 이 대통령의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민족의 어떤 당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태우 정부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 다음이 남북 기본합의서, 예,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요 흐름, 요 순서예요, 순서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있다가 이제 3당 합당에 들어갔던 이제 김영삼이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드디어 이때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제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서게 됐죠.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정의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게 반란 수계로 들어와요. 12.12 사태, 뭐 이런 어떤 그 5.18 민주화 운동 뭐 관련해서 법정에 서게 되는 건데,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것은 벌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어떤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어야 그 이후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역사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이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통장을 개설할 때 내 이름으로 개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전면적으로. 그 앞에 이제 찔끔찔끔 된 적이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고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OECD 가입을 하면 이게 되게 뭐 좋아는 보이지만, 이제까지 개발도상국가로서 좀 누렸던 혜택,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철저하게 이제 우리는 경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경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가 혜택을 내려놓고 경쟁으로 들어갔을 때 버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체질이 허약했던 거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결국 나중에는 외환위기 사태가 온 거예요. IMF. 예. IMF의 이제 IMF 사태라고 하죠.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그런 모습으로, 아주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은 정말, 이 땅 대한민국의 어떤 자본주의가 갑자기 그냥 무너져 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합법적 방법에 의해서 야당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이제까지는 합법적 방법에 의해서, 평화로운 방법에 의해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야당이 권력을 장악한 적이 없었어요. 4.19 혁명 때 이제 장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거는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 들어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선거에 의해서,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야당이, 이제 IMF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야당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 기회를 국민들이 준 것이죠. 그 정부가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